와, 지금 이 사진 보이시나요? 여기가 청라가 자랑하는 호수공원입니다. 청라 국제도시. 이곳에 한 번이라도 와봤다면 절대 깎아내릴 수가 없는 지역인데요. 호수공원과 커넬웨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단지. 앞으로 예견된 호재도 상당합니다. 7호선 개통 연장, GTX D와 2노선, 아산병원, 스타필드의 국제업무지구, 국제금융단지까지. 이것만 보면 정말 완벽한 도시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집값은 왜 안 오를까요?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어디를 사냐의 문제입니다. 텍스트만 봐선 절대 모르는 거죠. 아파트 한 곳 예를 들어볼까요? 2021년 최고가 7억 8천이던 단지가 있습니다. 와, 8억 찍는다라는 소리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하락장이 와서 4억 9천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3억이나 떨어졌다가 최근 거래 6억입니다. 같은 시기 다른 아파트는 다 7억 정도까지 회복을 했는데도 6억 선에 머물러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긍정적인 건 세대수에 비해 거래량이 꾸준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측면이 오히려 더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정도 거래가 있는데도 가격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희한하게 가격은 멈춰 있고 집주인은 눈치 보는 상황이죠. 청라 대장 아파트라 불린 단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때 실거래가 13억.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4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야, 이 가격만 보면 정말 아파트가 미친 아파트입니다. 정상이 아니죠. 무려 70% 폭락, 반값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지금은 7억 5천에 팔립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건 같은 날에 누군가는 9억에 산 사람도 있다는 점. 같은 단지인데 1억 5천 20%나 차이가 나고 있죠. 가격만 보면 정말 미친 아파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가격들만 보고 판단하면 실패한다는 점. 진짜 돈 잃는 건 잘못된 선택 그 자체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숫자는 다 보여도 그 뒤에 숨은 내막, 타이밍, 타입, 분위기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건 발로 뛴 사람만 알 수 있죠. 직접 임장을 했냐 안 했냐 이 차이가 나중에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후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후회하기 싫은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요. 2부 전용 영상에서 해답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청라를 임장을 했는데요. 단지별 실거래 흐름, 입지, 분위기, 그리고 지금 사야 할 아파트 실명을 정리해놨습니다. 이건 유튜브에서 말 못할 실전 투자 가이드입니다. 지금 이걸 아냐 모르냐가 2년 뒤, 3년 뒤 큰 차이를 만들 겁니다. 청라 국제도시 정말 멋진 장관을 연출하고 있죠. 청라는 영종, 송도와 함께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인천 도시계획의 4도심, 4부도심, 9지역 중심 중에 4부도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라, 영종, 검단, 계양과 함께 말이죠. 그중에서도 청라는 국제금융, 업무, 문화 기능을 특화한 도시인데요. 자, 이 뉴스 보면 좀 더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인천 서구 인구 증가 1위. 최근엔 인천 서구 아파트 거래량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찾은 곳 인천 서구 그리고 경기도 화성이었죠. 인천 서구는 인천에서도 서쪽 끝에 있는데요. 자동차를 이용한 교통망만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준수합니다. 수도권 제2순환,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 그리고 위로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 맞닿아 있는 곳인데요. 한 가지 단점은 지금까지 지하철이 없었다는 것. 공항철도 청라 국제도시역이 있는데 사실 기존의 청라 아파트와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인천 2호선 가정역 또한 마찬가지고요. 현재 7호선 공사 중이고요. 서울에서 강남까지 가는 황금노선 7호선 곧 개통 예정입니다. 또 하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무려 2개 노선 예정돼 있는데요. GTX D 그리고 2노선 청라를 지나 영종, 인천 공항까지 뻗어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라 호수공원이고요. 청라 왼쪽 끝에서 약 3분의 1 지점에 위에서 아래까지 끝으로 가로질러서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건 커넬웨이 사진인데요. 바로 이것 덕분에 한국의 베네치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청라에 있는 아파트를 정리했는데요. 딱 두 가지만 포인트 삼아서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연식인데요. 지금 대부분 다 노란색이죠. 15년 이상 됐다. 자, 이것만 보면 청라는 낡은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후한 멋이 있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15년 차, 이 다음 젊은 아파트는 7, 8년 차입니다. 청라에서 시세 리딩을 하는 대장 단지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신축 아파트라고 해봤자 3년 차, 4년 차, 그것도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평형대를 보시면 되는데요. 청라는 중대형 평수가 많습니다. 40평대 이상 넓은 아파트, 맨 처음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제도시란 이름에 걸맞게 중대형 평수 위주로 도시를 계획했고요. 나머지 30평대. 자, 여기서 주목할 건 바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20평대, 아파트 3개 단지만 20평대라는 점. 그래서 오히려 희소성을 갖춘 평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남아 있었죠. 그럼 이 지도를 봤을 때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곳은 지금도 수면 속에 잠겨 있는데요. 반면에 다른 곳은 지금까지의 관심도 그리고 7호선 호재 등으로 가격과 거래량이 꿈틀거린 곳이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를 선택해야 실패하지 않을까요? 그 정답은 고정 댓글, 링크, 영상에 있습니다. 실패하면 수천만 원, 수억 손해. 하지만 이 강의는 단 49,000원이고요. 이건 정보가 아니라 투자 실패를 막는 보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시고요. 청라 진짜 분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클릭하는 순간 시작됩니다.